오늘은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경매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용 면적이 33평이고요. 감정가는 2억 5,500만원. 물론 이 감정가는 2018년도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세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1차 매각기일에 유찰이 돼서 현재는 감정가를 30% 저감해서 매각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가 어떤 이유로 유찰이 됐는지, 그리고 그 유찰이 된 이유는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다음 회차에 입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경매 자료를 통해서 물건의 개요와 이 아파트가 유찰되게 된 결정적 이유, 해결 방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경매 관련 자료인데요.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 소재하고 있고요.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대지권, 토지 면적이죠. 대지권은 20.91평이 되고요. 그리고 건물의 전용 면적은 33평 정도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전용 면적이 33평이라면 분양 면적으로는 약 한 40평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2억 5,500만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정은 2018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시세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물건에 입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 현재 시세 같은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찰 진행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1차 매각기일이 2019년 4월 16일 날 그때 잡혀 있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5월 16일로 다시 이제 1차 매각기일이 예정됐다가 변경이 된 다음에 2차 매각기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1차 매각기일이 되겠죠. 1차 매각기일이 새롭게 잡혔는데 2021년 10월 21일 날, 그런데 이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 입찰기일은 2021년 11월 23일.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가 대비 30%가 저감된, 그러니까 70%죠. 1억 7,850만원으로 잡혀서 11월 23일 날 실질적인 2차 매각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방금 이 물건에 대한 건물과 토지의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역시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는 몇 가지 기본적으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대지권 유무. 물론 이제 이 아파트에는 아까 대지권을 확인했지만은 20평이 약간 넘는 대지권이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임차권에 관한 부분, 등기부상에 인수될 권리가 있는지 여부, 또 혹시 간혹 뭐 유치권 같은 것이 신고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 신고된 내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사건 임차인 현황을 같이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한 명 나와 있는데요. 임차인 김도모 씨로 되어 있고요. 전입일자는 2012년 7월 26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2016년 12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입일로부터 4년이 훨씬 지난 후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는 2018년 9월 6일 날 한 걸로 지금 조사되어 있는데요. 이 배당 요구 종기를 보면은 위에 2018년 11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 내에 적법하게 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임차 보증금은 1억 2천만 원으로 지금 현재 조사되어 있고요. 대항력 유무와 관련해서는 대항력이 있다.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 과연 임차 보증금을 얼마나 배당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록 사설 경매 정보지의 자료이긴 하지만 한번 참고를 해보면 전액 매수인 인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이번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고 그 결과 임차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떠안으면서 그 부담을 인수하면서 낙찰을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사항란에 보면 종전 사건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임차인 김도모 씨는 종전 경매 사건에서도 임차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임차인이 이번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참고사항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임차인이 왜 이번 경매 사건에서 임차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을 수 없는 것인가? 그 혹시 그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간의 간격이 커서 그런 건 아닌지, 일단 이번 사건 자료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좀 더 필요하다면은 지난번 경매 사건 자료까지도 한번 아울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전입일자가 2012년 7월 26일이고 확정일자가 2016년 12월 27일이니까 만약에 이처럼 그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간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런 경우에 그 중간에 저당권 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당연히 저당권이 우선 변제를 받고 임차인은
그 뒤에 남는 돈이 있을 때 변제를 받아야 되겠죠. 남는 돈이 없으면은 배당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건 등기부 현황을 한번 잠깐 볼까요? 첫 번째 항목에 소유자 주식회사 원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 그러니까 주식회사 이 원포스가 2018년 1월 19일 날 강제 경매 절차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8년 8월 21일 날 강제 경매 신청이 들어옵니다. 윤달모 씨하고 김기모 씨가 경매 신청을 했어요. 청구 금액은 7,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항목에 보면은 역시 또 강제 경매가 중복해서 지금 들어왔는데 윤달모 씨하고 김기모 씨, 그 앞에 경매 신청이 나오고 동일인입니다. 청구 금액이 약 340여만 원 정도가 추가로 이제 경매 신청이 들어왔고요. 바로 밑에 2015년 5월 17일 날 임의 경매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한모 씨. 청구 금액은 1억 6천인데, 자, 이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김한모 씨는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자였는데 등기부 내용을 확인해 보면 사행에 해당돼서 사행위 취소 판결에 의해서 그 근저당권이 말소됐고요. 따라서 이 김한모 씨가 신청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이것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등기부상에 지금 있는 사람만 지금 기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요 윤달모 씨하고 김기모 씨 7,150만 원, 그리고 약 한 340여만 원. 이거 합쳐도 약 한 7,500여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임차인은 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보면요, 지금 확정일자를 2016년도에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등기부상에 있는 이 채권자들,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 이런 사람들은 다 확정일자보다도 지금 후순위가 되는데 임차인이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다고 했을까? 자,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종전 경매 사건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자료는 이 물건의 종전 경매 사건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에는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도 있지만 그 직전에도 경매가 한번 됐었죠. 그래서 현재 소유자는 직전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앞에 자료에서 봤지만은 현재 그 임차인 김도모 씨도 종전 경매 절차에서부터 이미 임차인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 물건은 2017년 11월 22일 날 낙찰이 됐는데요. 그 낙찰 금액이 1억 1,890여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임차권 관계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물건의 종전 사건 임차인 현황에 관한 자료인데요. 김도모 씨는 역시 그 당시에도 임차인으로 존재하고 있었고요. 배당 요구도 당시 경매 절차에서 했습니다. 그 전입일자나 확정일자를 보면 현재 그 경매 사건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그 보증금도 1억 2천만 원. 그 당시에도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당시 임차인 김도모 씨는 임차 보증금을 얼마나 배당받았을까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현재 사건의 임차권을 해결하는데 핵심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그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뿐만 아니라 이 당시 그 등기부상에 배당받을 채권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였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비교 분석해야 되겠죠.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전입일자는 2012년 7월 26일, 그러나 이제 확정일자가 2016년 12월 27일입니다. 그리고 그 확정일자 받은 날 배당 요구를 했는데요. 당시에도 그 배당 요구 종기는 2017년 3월 2일이었으니까 배당 요구 종기 내에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정일자를 한번 잘 보세요. 2016년 12월 27일입니다. 만약에 이 날짜보다도 먼저 이 부동산에 뭐 가압류가 됐든 또는 저당권이 됐든 기타 어떤 다른 금전 채권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요, 이 임차인은 그들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한번 등기부 내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물건의 그 종전 사건 등기부 현황인데요. 2015년 11월 9일 날 압류가 한 건 들어왔습니다. 용인시 처인구입니다. 이건 뭐 재산세라서 금액은 크지 않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면은 2016년 12월 15일 날 강제경매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최창모 씨가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인데 청구 금액이 3억 6,300여만 원이 됩니다. 자, 이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는 일반 채권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면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배당받고 남는 돈이 있을 때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확정일자는 2016년 12월 27일 날인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그보다 앞선 2016년 12월 15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꿔 말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는 일찍 했지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미루다가 이 물건의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임차권의 그 우선 변제권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서 발생한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임차인은 이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채권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배당에 있어서는요. 그 결과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 이 최창모 씨의 채권 3억 6,300여만 원과 그리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은 동순위로 안분 배당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 지금 낙찰가가 1억 1,890만 원, 약 한 1억 2천 가까이 되잖아요. 그 중에 비율로 따지면은 1억 2천 대 3억 1천만 원 정도가 되니까 4분의 1 정도죠. 1억 2천에 약 한 4분의 1 정도가 임차인에게 배당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강제금융 신청 채권자 최창모 씨에게 배당이 돼야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이 금액에서 낙찰 금액에서 집행비용과 그 다음에 그 용인시 처인구의 재산세는 먼저 이제 빠져나가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다만 이제 그 금액이 미미할 걸로 보고 아까 낙찰 금액의 대부분을 3대 1로 나눠서 우리가 4등분을 해서 그 중에 4분의 1인 약 한 3천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일 것입니다. 그 돈이 임차인에게 배당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임차인은 종전 경매 절차에서 일부는 배당을 받고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만이 현재 임차 보증금으로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좀 더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진행 사건의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매각물건 명세서 내용 중 임차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임차인이 김도모 씨로 현재 나타나 있고요. 보증금은 1억 2천만 원이다. 전입일자, 확정일자 앞에서 보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한 것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비고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김도모 씨 1억 2천만 원을 배당 요구하였으나 2019년 9월 19일 배당 요구 금액을 9,390여만 원으로 정정하였다.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에서 9,390여만 원, 약 한 9,400만 원 정도가 되죠. 자, 그렇게 본다면 임차인 김도모 씨는 보증금 1억 2천만 원 중 약 2,600여만 원 정도를 변제를 받아서 지금 보증금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보증금이 준 이유는 종전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안분 배당을 해서 그 일정 비율을 배당받고 나머지 이제 못 받은 금액이 9,390여만 원이다. 지금 이렇게 정정해서 신청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대항력은 있으나 지금 이 임차인을 말하는 것이죠. 대항력이 있으나 수원지방법원 2016 타경 511602 그러니까 종전 경매 사건입니다. 그 경매 사건에 의한 매각으로 우선 변제권이 소멸되어 배당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 김도모 씨는 비록 선수의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지만은 이 임차인이 종전 경매 절차에서 이미 배당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일부밖에 배당을 못 받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되지만 우선 변제권은 배당 요구와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 행사는 일회성 카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임차인 김도모 씨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번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따로 판결 등을 받아서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하면은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 받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은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고 임차권에 의해서 그냥 배당 요구를 한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앞에서 한번 배당 요구를 해서 우선 변제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이번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 요구 해봤자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보증금을 한 푼도 배당받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김도모 씨가 현재 못 받은 임차 보증금 약 9,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받지 못하는 관계로 그 보증금의 부담을 낙찰자가 전액 인수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의 경우는 다른 어떤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딱 하나 그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 임차 보증금의 인수 문제인데 내용을 앞에서부터 쭉 살펴봤지만 임차 보증금 인수해야 될 금액이 약 9,400여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 그래서 현장 시세 조사를 잘 해서요. 9,400만 원을 인수하면서 낙찰받을 만한 적당한 금액을 결정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